안녕하세요. This is 김 기자입니다. 연금리 7%짜리 투자 상품이 있다. 독일 유명 기업의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회사가 망할 확률은 0.5%다. 우리는 대한민국 1등 금융사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상품은 망할 리가 없다. 특별히 당신에게만 이 상품을 가입시켜주겠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무조건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 쫄딱 망했습니다. 피해액만 무려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상품을 내놓은 금융회사가 이렇게 말해요. 투자는 고객님의 책임이시죠. 여러분 어딘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저희 디스이즈에서 먼지나게 털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들어갑니다. 주인공은 어디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 1위 금융사 신한그룹의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고객들에게 독일의 한 펀드를 팝니다. 무슨 펀드냐? 독일의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을 재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였어요. 무슨 재개발 사업이냐? 우선 문화재 건물을 산 뒤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건물을 분양도 하고 매각도 하고 해서 생긴 수익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연 7%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독일의 돌핀 트러스트라는 기업이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신한금융에선 이 회사가 탄탄하다며 고객들의 투자금을 유치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 현재 파산 신청했고요. 투자자들은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조차 어렵게 됐어요. 2020년 12월 기준 피해자 약 2,000명, 피해 금액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사실 연금리 7%면 상당히 위험한 투자처인 만큼 수익이 나지 않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말이 조금 다릅니다. 위험 상품인 줄 알았지만 사기 상품인 줄은 몰랐어요. 실체가 없는 유령 상품, 사기 상품이더라고요. 네? 사기라뇨? 우리나라 1위 금융사인 신한금융이 빤히 보이는 사기를 쳤다고요? 이제부터 투자자들의 주장을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설명서에 보면은 독일 내 탑5 신용 등급도 상당한 어떤 높은 등급을 제도적인 안전장치,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잔뜩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신한금융이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상품 설명서예요. 신한금융 측은 이걸 보여주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독일 회사가 독일 내 탑5에 드는 회사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귀가 솔깃해진 투자자에게 신한금융은 더욱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한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한 그걸 앞세웠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한그룹이 어떤 곳인가요? 대한민국 넘버1 금융사 아닌가요? 그런 곳이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투자 상품이 연 수익률 7%가 난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자, 여기 설명서 한번 볼까요? 이 시행사가 부도날 확률은 0.5%다. 그리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재개발 사업이 망해도 시행사가 가진 부동산이 많아서 부동산 자산 팔면 갚을 수 있다. 여기에 활용점정, 신한금융은 가장 솔깃한 말을 합니다. 자기네가 현장 실사를 수차례 다녀왔고 정말 그 원금 손실 염려는 없습니다. 원금 손실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마음속으로 벌써 샀습니다. 아마 있는 돈 다 부어서라도 이 펀드에 투자를 했을 거예요. 독일 내 탑5 안에 들면서 신용등급도 2등급에 부도날 확률은 무려 0.5%밖에 안 되는 이 안전한 초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연 7%를 벌 수 있다. 이 상품은 신한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부터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우선 2등급짜리 신용등급, 이거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독일의 해당 시행사는 애초에 신용등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 크레딧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었다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더 심각한 건 이 회사 건설 허가조차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현장 답사까지 다녀왔다면서 절대로 원금 손실을 없다면서 1년 6개월간 무려 4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겁니다. 자, 신한 측의 입장 들어봐야겠죠? 저희는 지금 상무사고 운용사가 좀 진행을 하시잖아요. 운용사로 받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사는 거 진행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펀드를 판매만 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신한금융은 자산운용사에게 받은 정보를 그대로 믿고 상품을 판 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니, 현지에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해봤다면서요. 자, 과일 사러 마트에 갔더니 직원들이 사과가 담긴 박스를 놓고 최고의 사과가 담겼다고 사랍니다. 좀 미심쩍어 했더니 자기네 마트가 농장 가서 다 확인까지 한 사과래요. 델몬트 아시죠? 그 델몬트급으로 유명한 과일 만드는 농장이에요.
라네요. 오, 그래서 솔깃했더니 귓속말로 저희 마트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사과는 무조건 맛있으니까 걱정 말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이게 웬 횡재야? 하고 사서 집에 왔더니요. 사과가 죄다 썩어 있네? 그래서 마트에 항의했더니 하는 말이 저희도 중간 상인 말을 믿고 판매를 했을 뿐입니다. 이분들 제정신 맞아요? 자, 신한금융 측의 이 황당한 변명 지금부터 뚝배기 깨드립니다. 첫 번째, 해당 펀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여러 번 있던 상품이었다. 국내 판매사들이 이 펀드를 팔기 4년 전인 2014년 8월 영국 금융감독기관은 시행사 돌핀 트러스트를 허가 없이 금융상품을 파는 업체로 공시했어요. 2015년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이미 이 독일 개발사를 투자 경계 대상으로 지목했고요. 2016년 독일 언론에도 재무 부정과 사기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여러 번 사업을 하다가 걸린 업체였던 거죠. 신한 측이 이걸 판매한 시기가 그로부터 1년에서 3년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봤다는 거 사실 맞나요? 하다못해 뉴스 기사만 검색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다. 신한금융은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 문제의 펀드를 팔았던 유안타 증권을 볼까요? 유안타 측은 이미 이상 기운을 감지해서 2017년 2차례 판매 이후 판매를 전격적으로 중단시킵니다. 운용사를 통해 시행사가 사들인 부동산 자산의 등기부 등본을 요구했지만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었던 거죠. 현지 평판도 알아봤고요. 해당 운용인가 연락을 했는데 자료를 딱히 제출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재연장을 안 한 거죠. 이 영상 신한 측에서도 분명히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보세요. 저희가 당시 이 펀드를 판매한 8개 금융회사 중에 콕 집어서 당신들만 디스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나요? 처음엔 몰랐다 쳐요. 그런데 그 이후엔 그럼 뭐 했냐는 거예요. 2019년 7월 상환이 연기됐을 때도 만기를 3개월 늦추기만 하죠. 피해자들 말로는 계속 뭔가 이상하니까 신한 쪽에 물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마다 신한 측 반응은 좀만 기다려달라. 괜찮을 거다. 국내 판매사가 투자 대상인 독일 회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들 말대로 몰랐다면 자산운용사 말만 믿고 신용과 재무 상태 등 기본 사항도 확인 안 하고 상품을 팔았단 거고요. 이후에도 영세한 곳에 수천억 투자한 채로 손 놓고 관리를 아예 안 한 거고요. 알면서도 그런 거면 시행사 신용 상태 등 부실한 내용을 감추고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속인 거죠. 그래서 궁금한 점 모아서 신한에 물어봤어요. 판매할 때 시행사 기본 정보 뭐 확인했냐, 현장 실사는 다녀왔냐 등등. 자, 제 질문에 신한에서 답이 왔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요.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DLS 발행사들, 자산운용사와 최대한 이익 보호를 위해 협의 중이다. 선도적으로 가지급금 지급도 결정했다. 최대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다. 고객들에겐 미안하다. 끝. 정말 실망스럽게도 하나만한 얘기들만 보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신한은 투자자도 고위험을 알고 투자했으니까 다는 못 돌려준다. 원금의 50%를 가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투자자들은 기본 정보가 이렇게 다른 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한금투 헤리티지 DLS 사기 판대 전액 배상하라. 사기에 가까운 그런 상품 판매입니다. 저희들은 민사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형사적인 대응을 할 것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이죠. 요즘 은행들 이자 이익이 낮다 보니 다른 곳으로 눈 많이 돌리거든요. 비이자 이익이라고 해서 상품을 팔 때 받는 수수료가 그중 하나입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이 수수료가 2.8%였어요. 신한이 판 전체 펀드가 약 4천억 원이니까 수수료로만 한 100억 원 넘게 챙긴 건데 결국 돈 때문에 무리해서 상품을 팔다가 이 사단을 냈습니다. 제대로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증권사들의 기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상품을 팔 때는 온갖 감언이설, 신한 망하지 않는 한 안 망한다. 사고 나면 몰랐다, 나도 속았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번 목숨 같은 돈인데 생색내듯이 절반만 주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신한금투에 대해 이 건과 라임 사태를 종합해서 불안전 판매 행위에 대해 대표 직무정지 등 징계를 결정했어요. 최종 결정은 아마 조만간 금융위 회의를 거쳐서 나올 텐데 정부 결정 지켜보겠습니다. 신한도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피해 보상하는지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유익한 소비자 정보 그리고 이슈 열심히 취재하는 디스이즈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요즘 메일로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참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검토하고 연락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